아직도 날씨는 꾸물꾸물합니다. 얕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버스를 놓치고 택시로 버스를 추격하여 따라잡아서 간신히 승차했습니다. 아침부터 낭패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할머니급 아줌마가 운전하고 승객은 나 혼자. 고생한다고 바카스 한 병을 건네받았습니다. 가끔 이런 손님들이 있는가 봅니다. 걸음은 어제에 이어 바다로 13코스입니다. 항상 오전에는 걸음 속도가 빠릅니다. 오전에는 휴식 없이 시속 5.5에서 6k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드디어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만인가. 오 나의 태양, 나의 영혼, 나의 미련. 오늘은 제대로 된 영혼이 돌아올 것 같네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혼에 대해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고 또 그것에 집착하곤 하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시길, 풍경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유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유교는 혼백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이해한다고 하네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계속 존재한다고 믿고, 백은 땅에 속하며 물질적 요소로 육신과 함께 소멸한다고 합니다. 몇 세대를 거치면 혼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혼이 조상과 후손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혼과 교감을 하고 여기서 효라는 사상이 싹트고 그런다고 합니다. 해안가 절경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찰무사 바위로 가는 길이랍니다. 과연 이해력이 딸리나? 찰무사 껍데기나 머리 모양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일단 제가 고리타분한 유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에서 죽음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죠. 죽음은 후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유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후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간의 중요한 사명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반드시 후대에 뿌리를 남긴다는 사상을 나타나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족 세상을 나타나고, 이상 오늘 따분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뭔가 동양 사상을 아는 체 하려면 따분하지가 않아야 하는데 몸에 밴 생각이랄까 정신적 폼이 없어지는 듯하네요. 오늘 갈매기들은 바쁩니다. 유교 사상을 실천하려면 연애도 해야 하고 후손도 남기고 제사도 지내야 하니까 정자에 앉아서 차분히 잡생각을 물리쳐 봅니다. 삶은 찰나에 비치고 죽음은 그 빛이 스며드는 어둠. 이런 생각으로 무장해서 걸음걸이를 옮겨볼까요? 구룡포가 가까워지니 과메기가 많이 널려있네요. 한 개만 맛 좀 볼까? 구룡포항입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와서 잠을 잤던 그곳. 버스 종점. 아침에 여기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구룡포 시내 전경입니다. 과메기가 아니라 대게가 주력 상품이네요. 이 어딘가에서 14코스가 이어집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지나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호랑이 꼴이라는 호미곶에 다다를 것입니다. 언제부터 호미곶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꼬리 끝으로 갑니다. 용오름 현상인가요? 바다가 하늘을 빨아들이려 하고 있네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바다와 하늘. 해파란 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장면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걸음은 삼정항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썰렁합니다. 천국은 지나가는 차의 몫이라고. 동네 할마시들은 폭풍에 떠밀려온 미역 주워 담기에 여념이 없네요. 갈매기들과 친해졌습니다. 소문이 났는가 봅니다. 별 볼일 없는 늙은이라고. 졸지에 유튜버 흉내 내느라 스마트폰을 들이대니 경계하겠지요. 삶의 현장인 어초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지요. 아, 여기가 우리나라 내륙 동쪽 땅끝이라고 하네요.
정동진도 아니고 호미곶도 아니었네요. 위도상으로 여기가 동쪽 끝. 이 각도에서 동쪽 땅끝으로 바라봅니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하늘. 다무포 마을이라고 합니다. 고래가 보이는 마을인가 봅니다. 마을을 지나면서 낚시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고기를 잡나, 얕은 곳에서. 저 사람은 낚고 나도 뭔가를 낚고 싶어하고. 하지만 낚시꾼은 물질적인 소득이라도 있지. 가만히 생각하니 유튜브 하는 것도 낚시와 비슷하더군요. 주제 와이프 친구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와이프도 시범삼아 하는 건데 남는 게 시간이자 나도 한번 해볼까 한 게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그건 누구 왔네. 반평생 엔지니어 지는 내가 못하겠냐 싶어 달리더군요. 솔직히 마우스 엔지니어만 사지 컴퓨터다룬 실력이 일천하기 일렀거든요. 구독자 한 분 한 분 늘어난 게 낚시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할까. 묘한 중독성을 느끼면서 저 사람 뭔가 낚은 듯하네요. 여튼 저는 유튜버 흉내를 내는 것이요. 등산을 하면서 삼락이 있다는 말을 어느 선배에게 들었지요. 한번 등산으로 기쁨을 느끼기엔 좀 아깝지 않냐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락은 등산을 계획하는 즐거움이고 일락은 계획한 등산에 맞춰서 행위에 대한 즐거움이고 마지막은 등산을 마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음미하는 것이 삼락이라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삼락의 일환으로 기록을 음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길에 국수집 발견. 내 나이 또래 아저씨가 만들어준 해물 칼국수입니다. 직접 잡았다는 소라까지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시 유튜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튼 유튜버를 하다 보니 구독자가 물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소일거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요약하자면 내 삶의 기록 정리 차원이고 인생의 낚시 즉 흥미거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손, 저기가 호미곶인가 봅니다. 저 손의 의미는 서로 도우며 살자 그런 의미랍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미는 그런 형상으로도 보이는데 저만의 상상일까요? 몇 해 전 친한 산악부 후배가 히말라야에서 눈사태에 휩쓸렸는데 저렇게 손을 내밀고 버틴 끝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저 바다 밑을 파보면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데크 끝에 뭐가 있나 봅니다. 공사 중이라 막아놨네요. 이쪽에서 바라본 손은 더욱 애절한 느낌이 드네요. 진입금지랍니다. 이 근처는 바다가 매우 얕아서 갈매기도 많고 미역들도 많네요. 14코스는 끝이 나고 오늘 숙소는 2km 정도 더 가야 합니다. 해파란 길은 숙소 구하는 게 만만치 않지요. 이렇게 비수기에 오면 운영 안 하는 곳도 많고 운영하더라도 손님은 나 혼자인지 방은 냉골이고 배는 고파오고 하늘은 꾸물꾸물하고 오늘 숙소는 어떤 꼴로 나를 맞이할까? 근처에는 식당은 있겠지. 오늘 숙소입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이라니. 이 가격에 이렇게 깨끗하고 바다에 떠있는 듯한 방입니다. 이번 해파랑길에서 처음으로 숙소 뷰를 찍어봅니다. 창밖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입니다. 이게 꿈꾸던 해파랑길 숙소지요. 뭘 해먹게 되어 있나 봅니다. 지도를 보니 근처 식당은 없고 마트가 한 개 보입니다. 식량 조달을 위해 가파른 언덕배기를 올라갑니다. 마을이라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간신히 라면과 스팸 그리고 김치를 슈퍼에서 얻었습니다. 모처럼 우아한 식사, 저편엔 저녁 노을도 보이네요. 오늘은 약 8시간에 걸쳐서 33km를 걸었네요. 그래도 중간에 칼국수도 먹고 숙소도 우아하니까 좋은 꿈 꾸겠지요.